어느 조용한 마을에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중마고우로 50이 넘는 나이가 될 때까지 우정을 이어오고 있었지요. 그중 한 사람은 흥섭이었습니다. 흥섭은 비록 가난하지만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작은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농부였지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창수라는 선비였는데, 창수는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글 공부에는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대신 평생 그림에만 취미가 있어 대부분의 시간을 그림을 그리며 지냈습니다. 늦 봄의 햇살이 논위로 따뜻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 흥섭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논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야 흥섭아. 하이고 창수 아닌가? 오늘은 또 무슨 바람이 불어 여기까지 찾아온 것인가? 창수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우리 마을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데 이것을 종이에 옮기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는가? 거기다가 그 안에서 자네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 내게는 훌륭한 그림 소재가 되기에 내 이렇게 찾아왔지. 창수의 말에 흥섭은 허리를 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못 말리는 친구구만. 나 같은 사람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단 말인가? 내 얼굴은 이미 이렇게 다 나이가 들어버렸고 몸은 평생 논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 꾸부정해졌는데 무슨 놈의 훌륭한 그림 소재가 된다는 말인가? 그저 풍경이나 그리시게 이 친구야. 풍경은 누구나 그릴 수가 있지. 하지만 자네가 일하는 모습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네. 땅을 일구고 땀 흘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에서 삶의 이야기가 느껴진다 이 말이야. 흥섭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 섞인 웃음을 지었지요. 정말 못 말릴 친구구만. 그래 좋네. 나는 계속해서 일을 할 테니 자네도 어디 한번 마음껏 그려보시게. 흥섭이는 창수의 자유로운 삶을 부러워했고, 창수는 흥섭이의 단단한 뿌리를 가진 삶의 방식을 존경하였으니 서로 재산과 신분 차이에도 어려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쭉 돈독한 친구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의 크기와 방향이 같을 수가 없듯이 이 둘의 사이 역시 그러했는데요. 그날 저녁 흥섭이는 창수에게서 그림을 한 장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와 부인 춘자와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춘자는 흥섭이의 손에 들려있는 종이를 보더니 서방님, 오늘도 창수 씨가 그림을 그려줬나 보구만이요. 그려? 논에서 일하는 내 모습을 그리겠다고 찾아왔었구만. 흥섭이는 밥 한 숟갈을 뜨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딘가 미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춘자는 그 그림을 살펴보더니 감탄을 금치 못하며 웜에 참말로 잘 그렸구만이요. 서방님이 논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생생하게 담겨 있을 수가. 여태껏 창수 씨가 그려준 그림 중에 가장 나은 것 같은데 말이어요. 하지만 춘자의 칭찬에 흥섭이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만 갔지요.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창수 그 녀석이야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렸으니 이 정도 그리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가? 춘자는 남편 흥섭이의 갑작스런 태도에 의아해하며 물었지요. 서방님 갑자기 왜 그러신데요? 창수 씨가 서방님 모습을 이렇게 멋지게 그려주었는데 어디 기분이 안 좋으신 거래요? 나는 하루 종일 땅을 일구며 땀을 쏟고 살아가는데 그 녀석은 태어나기를 재산 많은 집에 태어나 평생 저 좋아하는 그림만 그리면서 살았지. 그러니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까짓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만약 나에게도 저 녀석만큼 재산이 있었다면 나도 논밭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거나 글 공부를 해서 진작에 과거에 급제를 했을 것이구만. 그런데 지금 나는 흥섭이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한숨이 깊어지자 그의 부인 춘자는 흥섭의 손을 잡으면서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그리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서방님께서는 땅을 일구고 일평생 우리 가족을 책임을 지셨는데 창수 씨가 그림에 능한 것처럼 서방님께서는 누구보다 농사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뛰어나지 않습니까요? 부인 춘자의 위로에도 흥섭이는 고개를 젓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방으로 가버렸지요. 그리고는 벽에 그림을 걸어두고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그림 속의 흥섭이는 땅을 일구는 성실한 농부였지만 그림 밖의 흥섭은 자신의 삶에 대한 질투와 허무함에 잠겨 있었지요. 그로부터 시간은 1년이 지나고 항상 변함이 없을 것 같은 농부 흥섭이의 삶은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크게 변하였는데요. 바로 언제나 자신의 곁을 지켜주고 위로해 주던 부인 춘자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지요.
흥섭이의 자식들은 이미 장성의 먼 마을로 가서 다 자리를 잡았기에 춘자가 떠난 이래 흥섭이만이 빈집에 남아 술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에휴, 술도 같이 마실 사람이 없으니 이게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구만. 마누라도 그렇게 떠나버리고 자식들은 서로 바빠 소식도 전해오지 않으니 나만 이렇게 이 빈집에 묶여서 늙어가는구만. 흥섭이는 문득 아내와 함께했던 날들이 떠올라 마음이 북받쳤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때로는 잔소리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웃음을 주는 소중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손에 닿지 않은 과거가 되어버렸지요. 그렇게 흥섭이 일도 나가지 않은 채 술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중에 하루는 창수가 흥섭이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이고 이것이 누구여 창수자네 아닌가? 이 야속한 친구야.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찾아왔는가? 창수는 담담히 미소를 지으며 말을 했습니다. 춘자 씨가 떠난 이후 자네를 찾는 것이 괜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얼굴 보는 것조차 마음이 편치 않아. 그동안 쉽게 발걸음을 할 수가 없었구만. 흥섭이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고 있었는가? 그 말을 듣자 흥섭이는 표정이 무너지며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요. 잘 지내고 있을 리가 있나? 그동안 논밭도 관리도 못하고 내 마음이 텅 비었구만. 그렇다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마누라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 술로 나날이 버티면서 지냈구만 그래. 그럴 테지. 자네와 함께하던 아내가 없으니 이 집이 얼마나 허전할까 내 상상도 가지 않는구만. 내가 자네를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도 이런 일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 나 역시도 그동안 너무나 답답할 따름이었구만.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듯한 다정한 창수의 목소리에 흥섭이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 친구, 자네 마음만으로 고맙네 그려. 그냥 이렇게 찾아와주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구만. 그렇게 자신에게 억지 미소를 보이는 흥섭이를 보고 창수는 더욱더 미안한 마음에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창수는 부인 선옥이 차려준 푸짐한 저녁상을 앞에 두고도 젓가락질을 멈춘 채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선옥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는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왜 그래요? 평소 같으면 벌써 밥 공기를 두 그릇을 비우고도 남으셨을 양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단가요? 부인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묻자 창수는 한숨을 내쉬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지요. 오늘 흥섭이네 다녀왔구만. 그런데 말이오. 그 친구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어하고 있더라고. 춘자가 떠나고 나서 외로움에 파묻혀 있는 모습이 말이 아니었다니까 글쎄. 선옥은 남편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삶이라니 그 얼마나 적적하겠어요. 창수는 깊은 고민에 잠긴 얼굴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지요. 내가 그 친구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 당신이 나보다 먼저 떠난다면 나도 흥섭이처럼 그렇게 절망에 빠지고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오. 선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런 생각하지 마시구려. 우리가 지금 서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흥섭 씨가 처한 상황은 참말로 안타깝구만요. 그래서 더 답답하고만 그래. 그 친구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면 내 돈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그런 문제도 아니고 저리 외로움에 빠진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구만. 창수의 부인 선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말을 했습니다. 그 외로움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인이 떠난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거기다 저렇게 가난한 호라비에게 과부가 들어설 일도 만무할 터이니 우리들은 그저 마음으로 빌어주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녀의 말에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자네 말이 맞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흥섭이의 마음이 빨리 평안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지신명님께 기도라도 올리는 것 말고는 도리가 없겠구만. 그날 밤 창수는 선옥과 함께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부인 선옥 역시도 남편 창수 옆에서 간절히 두 손을 모았지요. 그들은 비록 흥섭이의 상처를 대신 치유해 줄 수는 없었지만 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지요. 이후 창수는 친구 흥섭이를 위해 매일 밤 마당에 물을 떠놓고 기도를 올리는 것이 하루의 일과가 되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무려 한 달째. 창수는 어느 날 밤 깊은 잠에 들었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요. 꿈속에서의 그는 안개가 자욱한 언덕길을 걷고 있었지요. 어디서 시작된 길인지도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묘한 기운에 이끌리듯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백발을 한 신령님이 갑자기 나타났는데요. 자네가 한 달 동안 매일 기도를 올렸기에 내 이렇게 자네 기도에 응답하러 왔구만. 신령님은 낮고도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말해보시게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기에 한 달이나 기도를 올렸는가? 창수는 느닷없는 신령님의 등장에 깜짝 놀랐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고 대답을 하였지요. 신령님, 저는 특별히 제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요. 그저 제 친구 흥섭이 때문에 기도를 올렸을 뿐입니다요. 친구를 위해서라.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구나. 자, 더 이야기를 해보시게. 도대체 무슨 사연이란 말인가? 창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신령님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 흥섭이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요. 하지만 올해 초 부인을 병으로 떠나보낸 뒤 그는 더없이 깊은 외로움에 빠져 하루하루를 술에 의지하며 겨우 버티고 있구만요. 제가 친구로서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지만 제게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그저 그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올린 것뿐입니다. 정말 친구를 위한 기도였단 말인가? 자네가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닌데도 한 달을 쉬지 않고 정성을 다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사실 신령님께 제 기도가 닿을 거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요. 하지만 만약 제 마음이 하늘에 닿았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신령님은 한참 동안 창수를 바라보더니 감탄한 듯 미소를 지으며 말을 했지요. 참으로 기특한 마음이구나. 내 자네의 진심 어린 기도에 감동했으니 자네에게 선물 한 가지를 주도록 하겠네. 그 말과 함께 신령님은 손을 휘둘러 창수 앞에 작은 먹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먹은 평범한 듯 보였지만 은은한 빛이 흐르고 있었지요. 이것은 보다시피 평범한 먹이 아니라네. 이 먹으로 자네가 무엇을 그리든 그것은 실체가 될 걸세. 금은 보화가 필요하다면 금은 보화를 그리면 되고, 자네가 말한 대로 친구의 외로움을 달래줄 여인을 그리면 그녀가 그림 속에서 나와 친구의 외로움을 달래줄 걸세. 신령님 그것이 참말입니까? 제가 친구를 위해 여인을 그리면 그녀가 실체가 돼요. 그의 곁에 있어준다는 말씀인가요? 신령님은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지요. 그렇구만. 하지만 명심하게나. 이 먹은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 그림이 실체화가 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먹으로 그린 그림이니 되도록 햇볕을 피해야 하고 그것을 몸으로 소유하려 들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니 반드시 조심해야 하네. 그 말을 끝으로 신령님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창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창수의 이부자리 옆에는 꿈에서 본 그대로의 신묘한 먹이 놓여져 있었지요. 신령님께서 주신 이 선물, 내 반드시 너를 위해 올바르게 사용하겠네 흥섭이. 이제야 네 마음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만 그래. 조금만 기다리시게나. 그 먹을 흥섭이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다짐한 창수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신령님의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며 첩붓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창수는 일주일의 시간에 걸쳐 정성스레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친구 흥섭이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그렸지요. 그림 속의 여인은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가진 선녀 같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위로와 안정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완성한 그림을 품고 흥섭이를 찾아간 날, 창수는 이전보다도 훨씬 초췌해진 흥섭이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이전보다도 더 야위어 있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생기마저 사라진 듯 하였지요. 흥섭이 자네 나왔구만. 창수, 자네 왔는가? 어서 들어오게나. 창수는 방으로 들어가 앉으며 흥섭이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굴이 이것이 뭐란 말인가? 자네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 것인가? 밥은 그냥 입에 넣으면 삼키고 있지.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입맛이 나지를 않는구만. 춘자 없는 집안에서 나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창수는 흥섭이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그래서 내가 자네를 위해 뭔가 준비를 해왔네. 창수는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그림 속에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아름다운 여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화한 미소로 흥섭이를 바라보는 듯 했고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이 방 안을 채워가기 시작했지요. 이것은 정말 아름답구먼. 그런데 이 여인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 여인은 자네를 위해 내가 그린 그림이구만 이 친구야.
이것이 말이야 단순한 그림이 아니구만. 자네가 마음을 다해 이 여인을 부른다면 그녀가 그림 속에서 나와 자네의 말동무가 되어 외로움을 달래줄 것이구만. 흥섭이는 놀란 눈으로 창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겐가 자네? 그림 속 여인이 나온다니 그런 일이 어찌 가능하단 말이오. 이건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특별한 선물이네. 자네의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신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묘한 먹으로 그린 그림이란 말일세. 저 정말 이 여인이 내 곁에 있어줄 수 있단 말인가? 내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소리라 믿기지가 않아서 그렇구만. 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했지요. 그렇구만. 하지만 자네에게 당부할 것이 있으니 이것은 어디까지나 먹으로 그린 그림이니 날이 밝아 그녀가 그림 속으로 돌아갈 때는 기꺼이 보내주고 절대 그녀를 품으려 하면 안 되는구만. 이건 어디까지나 자네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주어진 신성한 선물이니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면 모든 것이 사라질 걸세. 내 아직도 믿기는 힘들지만 알았네. 행여 정말 그 여인이 그림 속에서 나오더라도 내 마음을 꼭 다잡도록 하겠구만. 참말로 고맙구만 창수. 그날 밤 창수가 집으로 돌아가자 흥섭이는 그림을 햇볕이 들지 않은 방으로 가지고 가 벽에 걸어둔 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온화한 미소를 띤 채 흥섭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자태는 볼수록 기품이 넘쳤고 그 미소는 적적한 마음을 조금씩 덜어주는 것 같았지요. 참 내 무슨 꿈 같은 이야기를 믿겠다고. 아무래도 창수의 이야기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흥섭이의 외로움은 점점 커져가고 술기운까지 오르자 그의 마음에는 이상한 용기가 싹트기 시작하였지요. 어차피 아무도 없는데 거 창수 말대로 한번 해봐서 손해볼 것은 없지 뭐. 여인아, 정말로 이 안에 있는 거라면 나와서 내 말동무가 되어줄 수 있겠냐잉.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온 방이 갑자기 따뜻한 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더니 어디선가 은은한 꽃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흥섭이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그의 눈앞에서는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림 속 여인이 천천히 움직이더니 그림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자네는 누구신가? 흥섭이 놀란 목소리로 묻자 여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저는 당신이 부른 그림 속의 여인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흥섭이는 한참 동안 여인의 고운 목소리에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신에게 물었지요. 이게 정말 꿈이 아니란 말인가? 그림 속 여인이 이렇게 나와서 말을 걸다니. 이건 마치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듯하구만. 여인은 조용히 웃으며 방 한쪽에 있던 작은 상으로 걸어가 천천히 술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우아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제가 술을 따라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까지 나와줘서 참으로 고맙구만.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은 정말 지겨웠거든. 여인은 술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술을 따르며 말했지요. 이렇게 적적한 밤을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실 겁니다. 차 창수,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었구만.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인의 따뜻한 말씨와 섬세한 행동은 흥섭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에 충분하였고 오랜만에 잊고 있던 웃음 또한 찾아주었지요. 그리고 시간은 어느새 동이틀 무렵이 되자 여인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그림 속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필요하시다면 저는 언제든 당신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불러주셔요. 흥섭이는 아쉬운 마음에 망설이다가도 창수의 당부가 떠올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욕심 부리지 않겠구만. 오늘 밤은 참말로 고마웠다네. 그렇게 여인은 다시 그림 속으로 돌아갔고 방 안을 채웠던 따뜻한 향기와 온기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흥섭은 텅 빈 방 안에서 더 이상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흥섭이는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논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논밭을 둘러보며 몸을 움직였지요. 땅을 고르고 별을 살피면서 그는 다시 자신을 되찾아가는 찾아가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창수가 논으로 찾아와 일상으로 돌아온 흥섭이를 발견하고는 기쁘게 말을 건넸지요. 아니 흥섭이 자네 얼굴이 왜 이리 좋아졌는가? 엊그제만 하더라도 세상이 다 끝난 얼굴이었는데 그 그림이 정말 효과가 있던가? 아, 이것이 다 창수 자네 덕분 아니겠는가? 자네가 말한 대로 정말 그림 속 여인이 나와서 내 말동무가 되어주더구만.
흥섭이는 창수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말을 해주고는 이제 자신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창수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만 흥섭이. 자네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니 내 이렇게 기쁠 수가 없구만. 가만히 있자 이렇게 자네가 다시 생기를 찾은 모습을 보니 내 오늘 기념으로다가 자네를 다시 그림에 담아야겠구만. 창수는 오랜만에 활력이 넘치는 흥섭이의 모습을 보고는 매우 기뻐하며 그가 일하는 모습을 다시금 그림으로 그리면서 자신이 그토록 바랬던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후 흥섭이는 밤이 될 때마다 그림 속 여인을 불러내었고 그럴 때마다 여인은 여느 때처럼 환한 미소로 술상을 차리며 흥섭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었구만. 정말 고맙네 그려. 당신이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 그림 속에서 나올 것입니다. 제게도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흥섭이는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그녀를 불러냈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씻겨 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흥섭이의 시선은 점점 그녀에게 고정되었고 그 시선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지요. 자네는 왜 늘 이 시간이 되면 돌아가야만 한단 말인가? 이렇게 매일동이 트기 전 그림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란가? 이렇게 실제같이 보여도 저는 한낱 그림일 뿐입니다. 그림은 제가 속한 세계이며 그곳이 제 본래 자리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 시간만큼은 그림 속에서 나와 이렇게 잠시나마 함께할 수 있습니다. 흥섭이는 그녀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묘한 답답함이 밀려와 재차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이곳에서 영원히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인가?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내 외로움을 달래주면 더 좋지 않겠냐 이 말이지. 여인은 흥섭이의 말에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에는 이전과는 다른 쓸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본래의 존재를 잃고 당신도 결국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 또다시 동이 트기 전 여인은 여느 때처럼 그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사라지자 방 안의 향기도 따뜻한 온기도 모두 사라졌고 흥섭이는 한참 동안 텅 빈 방을 바라보다가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의 곁에 그녀가 있었다는 사실이 더 이상 현실 같지 않았지요. 내가 정말 이 여인을 그림 속에만 두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아니야, 그냥 그림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 그녀가 내 곁에 머물러준다면 그것이야 말로 진짜 행복일 텐데 말이오. 그날 이후 흥섭이의 마음속에는 점차 욕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붙잡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그의 마음을 점점 더 지배해 가기 시작했지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순수한 마음으로 그녀를 대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도 뜨지 않은 어느 야심한 밤. 흥섭이는 그림 속 여인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방 안에 나타나고 항상 하듯이 조용히 술상을 차리기 시작하였지요. 오늘도 이렇게 나와 주었구만. 정말 고맙네 그려. 흥섭이는 술잔을 받으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흥섭이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는데요. 그 안에는 어딘가 뜨거운 열기가 담겨 있었지요. 당신이 저를 불러주셨으니 기꺼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늘 무언가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시네요. 이렇게 매일 밤 우리 둘이 함께하고는 있지만 말이오. 난 이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구만. 그래서 하는 말인데 혹시 내 곁에 영원히 남아줄 수 있겠는가? 그의 말에 여인은 순간 미소를 잃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다르게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지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본래 그림 속의 존재일 뿐. 이곳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잠시뿐이지요. 흥섭이는 그녀의 대답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앞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함께 오래 했지 않는가? 나는 자네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다네. 그러니 제발 나와 함께 이곳에서 살아가 주게나. 흥섭이 여인에게 다가오자 여인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이 깃들기 시작했지요. 제발 그만하십시오. 당신의 순수했던 처음 마음이 변하는 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되면 저는 더 이상 당신 곁에 있을 수 없게 됩니다요. 그러나 흥섭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더욱더 다가가며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요.
내 이렇게 애원하지 않는가? 이제는 잠깐 동안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흥섭이 소리치며 그녀를 안으려 한 순간 방은 휘황찬란한 빛으로 가득 차더니 여인은 빛 속에서 점점 그 모습을 잃어갔고 마침내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 안 돼. 안 되구만. 흥섭이는 놀라 소리치고는 눈을 비비며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은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 있었지만 그림 속의 여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풍경만 남아 있었지요. 아, 안 돼. 내가 잘못했구만. 그러니 제발 돌아와 주게. 내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을 테니 말이오. 흥섭의 외침에도 방 안은 그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여인의 온화한 목소리도 방 안을 가득 채우던 향기도 결국 모두 사라져 버렸지요. 흥섭이의 방은 텅 비어버렸고 그의 마음은 더 깊은 허탈감과 후회만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흥섭이는 해가 뜨자마자 창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밤새 마음을 정리하며 창수에게 사과하고 다시 그림을 그려달라 부탁해야겠다고 결심했지요. 창수, 자네 안에 있는가? 나 흥섭이네. 문 좀 열어주시게나 이 친구야.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창수가 나왔습니다. 창수는 이른 아침에 자신을 찾아온 흥섭이를 보고는 반갑게 맞이하기보다는 어딘가 불안한 눈빛을 보였지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우리 집에 무슨 일인가 흥섭이? 자네 얼굴이 심상치 않은데. 사실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네. 자네가 그렇게 당부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구만 그래. 창수는 묵묵히 흥섭이를 바라보고는 문을 열어 흥섭이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방으로 자리를 이동한 후 흥섭이는 방에 자리를 잡자마자 창수를 보며 말을 했지요. 내가 어젯밤에 내 욕심에 그림 속의 여인을 내 곁에 두고 싶어 붙잡으려고 안으려 했구만. 그랬더니 정말 물에 닿은 먹처럼 희미하게 사라져버리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더구만. 창수는 흥섭이의 말을 듣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흥섭이 이 친구야? 내 자네에게 몇 번이나 당부하지 않았나? 제발 욕심을 부리지 말아달라고 말이오. 그녀는 그림 속의 존재이니 꼭 보내줘야 한다고. 그런데 왜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단 말인가? 창수 자네 내가 잘못했구만. 자네의 당부를 가볍게 여겼던 게 큰 실수였어. 이제 말일세.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테니. 그러니 한 번만 더 그녀를 그려주시게나. 창수는 간절히 애원하는 흥섭이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다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흥섭이 자네, 내가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알기나 하는가? 자네는 그 그림이 단순히 붓질 몇 번으로 나온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야? 흥섭이는 창수의 말을 들으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창수는 멈추지 않았지요. 나는 하늘에 기도를 올리며 자네를 위해 정성을 다해 그 그림을 완성했었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내 마음과 노력이 담긴 선물이었구만. 그런데 그런 선물을 자네는 한순간의 욕심으로 망쳐놓고서는 그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다시 그려달라고 하다니. 자네 너무 염치가 없는 것 아닌가? 그 말을 들은 순간 흥섭이는 화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지요. 아, 그깟 그림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유세를 떠는 것인가? 부모 잘 만나서 평생 고생 한번 안 해본 자네가 할 줄 아는 것이 그깟 쓸모없는 그림 그리는 것뿐인데 내가 이리 애원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 하나 못 해줄 만큼 꼭 이렇게 비싸게 굴어야겠나? 창수는 흥섭이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 자네가 여태 나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인가? 다른 사람이야 나를 그렇게 본다 해도 어쩔 수 없지만서도 적어도 자네만큼은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찌? 창수는 말을 멈추고 한참 동안 흥섭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흥섭이를 바라보는 창수의 얼굴은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더 이상 자네에게 할 말이 없구만. 흥섭이 자네 그만 돌아가시게나. 나는 자네가 이런 마음으로 나를 대했다는 것을 잊을 수 없을 것 같구만. 그 말을 남기고 창수는 등을 돌려 방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을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방 안에 울려 퍼졌고 흥섭이는 그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하니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흥섭이는 창수의 집에서 돌아온 후 자신의 방에 도착하자마자 술을 찾았습니다. 방 안은 침울한 적막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벽에 걸린 텅 빈 그림만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지요. 오메,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라냐? 그림 속에 여인을 잃은 것도 모자라. 평생 나를 위해준 친구마저 잃어버렸구만. 그 순간 흥섭이의 머릿속에서는 창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 정성을 다해 그림을 그려주던 친구. 그리고 그림을 얻기 위해 하늘에 기도를 올리는 모습까지 그의 눈앞에서 선명하게 그려졌지요. 그깟 그림 한 장이 뭐라고? 내가 무슨 낯으로 다시 창수를 보겠다고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 그날 밤 흥섭이는 벽에 걸린 빈 그림을 보며 잠이 들지 못한 채 오래도록 깨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깊은 후회감이 밀려왔지만 더 이상 그를 위로해줄 그림 속의 여인도 그리고 평생 동안 자기를 지지해 주던 친구 역시도 이미 자신을 떠나버리고 모든 것이 사라진 후였지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